딸이 피아노 콩쿠르 나간다면서요? 유학 생각은 없으세요? 박철민은 순간 물잔을 놓친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딸 서아가 다니는 음악학원의 학부모 간담회 자리,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그 여자의 질문은 꽤나 직구였죠. 그 여자, 백서윤.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50 초반이지만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외모. 버건디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 다이아몬드 귀걸이, 고급 샤넬 향수 냄새까지 철민에게는 어딘가 현실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천천히 가르치려고요. 철민이 말을 아끼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아, 가능성 있잖아요. 유학 보내요. 그 말에 철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꿈, 유학, 돈 그는 늘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하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서유는 매일처럼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철민 씨, 주말에 딸이랑 같이 이태원 쪽 피아노 스튜디오 보러 가요. 기사 보낼게요. 그날 피아노 레슨 끝나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단둘이요.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한 번은 거절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던 날 그녀의 고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모텔 조명이 비쳤습니다. 처음이었죠. 아니, 어쩌면 몇 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살결. 서유는 무언가를 채우려는 듯 그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왜 나예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학원 개강 날부터 봤어요. 철민 씨처럼 조심스러운 남자 처음이라서요. 그의 목덜미에 그녀의 손이 닿았습니다. 나만 봐요. 나만 믿어요. 나 당신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철민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내, 딸, 현실, 월세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딸 서아의 연습을 지켜보다가 서윤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조용히 핸드백을 꺼내더니 차 유리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유학 보내주겠다고? 대신 당신이 팔리기라도 했나? 서윤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흐렸죠. 그날은 서윤이 처음으로 직접 철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진로 상담을 구실로 저녁 식사까지 차려놓겠다고 했죠. 철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집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 꼭대기층, 대리석 바닥과 고급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작품들. 분명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이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졌죠. 편하게 있어요. 철민 씨, 오늘은 그냥 둘만 있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레드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철민은 자꾸만 눈을 피했지만 와인의 향과 서윤의 은은한 향수 냄새는 그를 조금씩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음악이 흐르는 거실. 서윤은 조용히 철민 옆에 앉더니 말했다. 지금도 지연 씨랑 부부 관계가 남아있나요? 철민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경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철민 씨는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철민의 손 위에 얹어졌습니다. 철민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실로 향했습니다. 철민은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서윤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며 무심하게 말했죠. 기억나요?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는 절대 후회 안 한다고요.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저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아직 서윤의 체온이 남은 듯한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온 철민은 마주한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들켰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서아는 너 닮아서 거짓말을 못해요. 걔가 말 안 해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나도 그래. 철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학교에서 불려왔습니다. 아이의 담임은 말했죠. 서아가 오늘 수업 도중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속였어요 라고 아이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날 밤 철민은 거실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에게서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재운 후 말없이 철민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요. 난 그 말이 제일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서 도망치면 나도 더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윤의 메시지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철민은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늦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잠든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 같았어요? 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등교를 마쳤고 지연은 철민을 식탁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그 여자 몇 번 만났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겠지? 철민은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바람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가족을 버린 거요. 당신은 아이 앞에서도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 말에 철민은 숨이 맞을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철민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 꺼진 집안, 식지 않은 밥, 비워지지 않은 서아의 책가방.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설마 나한테도 손절한 거예요? 철민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서윤이 뱉는 욕설과 비웃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웃기지도 않아. 당신 같은 사람 나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세계도 몰랐겠지.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윤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회사 동료로부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철민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강 부장님이 갑자기 출장 가시고 연락도 안 되던데.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고객 불만 접수 관련 확인 요청. 메일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서윤. 그녀는 철민이 근무하는 고객사의 VIP였고 지금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한 불공정 사례를 제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철민은 회의석상에서도 이전처럼 의견을 내지 못했고 동료들은 슬며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엔 익명으로 올라온 글 하나가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과의 사적 관계로 인한 혜택 남용 사례. 내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결혼한 상태였다고 함. 누가 봐도 철민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인사팀 호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당신 혼자 책임지세요. 강 부장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민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결국 자신만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복수였던 걸까요? 밤 철민은 작은 고시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 지연은 이혼 서류를 등기로 보냈고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집도, 딸도, 직장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철민은 우연히 마트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서아와 함께였습니다. 서아는 아빠를 보고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무표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시죠? 그 짧은 말에 철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아는 엄마 옆으로 바짝 붙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 그 한마디는 철민에게 내려진 가장 차가운 형벌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철민은 한 공사 현장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굳은 살이 덜 박힌 작업장갑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에 철민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엔 서윤이 있었습니다. 한 중견 건설사의 홍보이사로 임명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용했고 그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복수라 생각했던 일은 결국 그녀의 철저한 계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철민은 낡은 옷을 입고 지연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죄의 말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말에 철민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닫히는 소리는 무겁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고시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딸 서아가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철컥 닫히던 문소리처럼 어떤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처럼요. 당신이라면 철민의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냈을까요?